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67포인트 하락한 2051.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미국 증시가 노동절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된 모습입니다. 현재는요. 코스닥 지수가 5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목요일날 22회의 금요일날은 미국 고용지표, 그 바로 이후에는 국내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석 연휴 직후 첫 개장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쿼드러플 미팅데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와 함께 연휴 그리고 수급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적극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의 선물 해지성 선물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베이시스가 약화됐고 이런 부분들은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매도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좀 하락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압력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 차익 거래가 남아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20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확보, 좀 밀린다 하더라도 2040선에서의 지지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증권, 은행, 건설, 유통, 철강 업종 같은 실적과 모멘텀이 갖춰진 업종들을 저점 매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잘 가고 있는데 570선 돌파 및 안착 여부를 체크하시고 좀 대응 전략을 추천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환율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12원으로 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5일간 하락세 이후에 오후장에서부터 급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하락한 101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시간여 동안은 1011원과 1013원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달러 N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통화상들이 달러화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호주 달러의 경우 오늘 호주의 경제지표 발표를 30여 분 앞둔 상황에서 달러 N의 급등과 함께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 등 아시아의 위험 통화들 역시 달러화 대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달러원은 오늘 장중 1017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시점부터 달러 N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른 통화상들에서의 달러와 역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달러원은 오늘의 고점인 1017원 80전에서 추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업체 내고와 함께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6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하단이 지지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까지의 국제 외환 시장의 동향은요, 글로벌 달러의 상대 통화별 차별화된 반응이었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간이 통화정책 차이를 반영해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만,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러 엔이라는 특정 통화상이 급등하면서 다른 통화상이 달러 강세도 영향을 주는 매우 보기 드문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이것만으로 최근까지 달러화의 차별화된 반응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 달러 엔에서 나타난 달러 강세를 명분 삼아서 달러화의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아시아 통화들의 경우 일시적인 차익 실현성 반등이라고 보는 만큼 다시 하락세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달러 엔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른 통화상들 역시 이것에 연동되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기존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이후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장기 하락 추세선이 지나고 있는 105.2엔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달러 엔의 추가 상승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할 경우 21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고 있는 102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의 급등과 또 달러 원의 제한적인 상승에 힘입어서 N1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100엔당 970원이 하향 돌파된 만큼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50선까지 좀 후퇴한 가운데 오늘 포스코 ICT는 1%대로 상승 중입니다. 신규 사업 성장성이 올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스코 ICT입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ICT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이제 그동안은 주가가 절대 싼 주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 받았던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그 급격하게 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엉킨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로 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잠깐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9,300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 최저점 이제 7,000원까지 이제 그 하락을 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절대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기관 쪽이 거의 절대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손절 물량까지 지금 튀어나오면서 그 전체적인 주가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포스코 ICT를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포스코 ICT는 ICT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ICT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IT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운데 C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통신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CT.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갖다가 융합과의 보통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데 융합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포스코의 자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 구조는 뭐냐면 철강, 제조, 철도 같은 SOC 사업 같은 데다가 IT하고 엔지니어링을 컨버전스 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융합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반은 포스코의 물량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주주 지분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뭐냐면 포스코가 전체적인 지분에서 72%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포스텍이라는 회사에서 조금 갖고 있고 자사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 한 2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제 그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성장성을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되냐. 과연 포스코 ICT가 어느 쪽에 맞는 회사냐라고 본다면 스마트 그리드 업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LED 업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딩 컴퓨터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철소 관련 매출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포스코 ICT가 이제 실적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됐던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좀 지연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소였는데, 결국 이제 작년에 이제 브라질의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죠. 인도네시아 쪽에 제철소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브라질의 제철소 역시도 이제 있는데,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로 철도 쪽 과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곧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호치만 이쪽 역시도, 관련 쪽에 이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포스코 ICT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제 브라질 쪽 매출이 추가적으로 가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의 진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허베이 철강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허베이 철강 그룹의 이제 물류 자동화 장치하고 크레인 무인 자동화 장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ICT가 이제 진출하는 영역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의 거의 절대적인 70-80%대를 차지하는 제철소 관련 매출 내지는 공장 자동화 쪽의 매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고 포스코 ICT가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결국 포스코 ICT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가가 이번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LED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 쪽의 내용들이었었는데, 원래 이제 포스코 ICT 자회사 중에서는 포스코 LE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 LED는 포스코 ICT가 전체 지분을 64%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서울반도체가 20%, 그리고 포스코가 한 17% 정도 갖고 있는 비상장 업체인데, 일단은 이쪽은 LED 조명 쪽이고 산업용 조명 쪽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냐면, 2012년도에 매출이 400억이었습니다. 근데 단 1년 만에 매출을 거의 2배 정도를 능가시켰죠. 그래서 2013년도 매출 1,000억. 그리고 사실은 이 속도를 그대로 봤었을 때 2015년도에 매출은 한 5천억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좀 지연된 것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자회사 실적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는 또 하나의 성장성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실증단지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서 2차 전지 업체도 있었고요. 태양광 업체도 있었고, 풍력 업체도 있었고, 각각의 분야에서 대기업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포스코 ICT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ICT가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상업 모델은 뭐냐면, 포스코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해외 수출 쪽 또 지금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쪽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들이 언제 나올 거냐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는 얘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업화가 안 됐다. 아니면 단일화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쪽으로든지 커버 가능한 구축과 전반적인 서비스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 ICT의 내용을 보니까 ICT라는 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들이 각각 갖고 있는 모든 산업 자체가 신성장 쪽에 가장 가까운, 아니면 신성장 쪽에 거의 올인해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매출화되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 ICT를 어떤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분명히 고평가 영역에 사서 저평가 영역에 팔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사면은 고평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적이 실질적으로 붙어 나오게 되면 저평가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가는 폭등을 했는데 그 실적은 저평가된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예전에 있었던 게 이제 조선주 같은 게 사실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퍼가 70 정도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 상승을 해서 주가가 맨 위점에 있었을 때는 퍼가 6, 7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평가 영역에 사서 저평가 영역에 팔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ICT는 모든 부분의 팔방미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붙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확인된다면 괜찮을 걸 일단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주가 흐름도 잠깐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매도 매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파란색은 매도고요. 빨간색은 매수라고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절대적인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기관들이 거의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지게 됐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8월 26일 날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팔아버리면서 거의 주가를 바닥권을 확인해가는 과정.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을 갖다 거의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손절성 물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기관들도 일정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손절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수급은 개선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니까 기관이 그동안 팔던 상태에서 이제 바꿔서 새롭게 매수를 하고 있고 아직은 외국인의 수급은 매도다 매수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매도 분위기를 좀 보여줬는데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걸로 봤을 때는 매수 전환 가능성도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이제 차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7,000원을 바닥을 확인한 이후 주가는 이제 하방을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식이 바닥을 한 번 잡는 경우가 없고 거의 이제 2번 잡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쌍바닥, 이중바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상 여건에 따라서 3중바닥까지도 찍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3중바닥 정도 찍었다면 굉장히 견고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수급적인 개선이 안 나타났다면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 실적 계속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제 7,700원에도 저항이 예상되고요. 뭐 8,200~300원에도 저항이 예상되고 그 위로 가면 8,500~600원이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 내지는 저항 매물들이 장기적으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주가는 거의 바닥권을 완전히 확인해 가고 새로운 어떤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공략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현 장세에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살 거냐, 올라가 있는 걸 쫓아갈 거냐 해서 계속 좀 갈등을 하는데 지금 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안 올라오고요. 위쪽에 있는 거는 불안해서 못 사고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데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에 다시 이제 수익률 게임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코 ICT 정도는 코스닥 지수를 받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기 되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의 버블이 좀 꺼지는 상태에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대는 뭐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 8,400원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올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일단 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8,400원 정도까지의 목표를 보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김용준 멘토와 함께 포스코 IC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죠, 그렇죠? 2050포인트 지키지만 2051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 추세 그리고 있고, 코스닥은 0.3%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2에서 3%대 하락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2%대, 1%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방어주 중심으로 해서만 종목들이 좀 버티고 있지, 그 외 종목군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코스피 쪽은 힘들다 말씀드려보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낫죠? 다음을 비롯해서 젠백스 같은 경우나 파트론 골프존, 그리고 차바이오텍 정도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시장 불안감, 기대감 좀 같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대체휴일까지 끝나면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이제 시작인데, 또 목요일은 바로 선물 없이 동시만기이에요. 좀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죠.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둬야 됩니다, 국내 시장은. 그렇다면 이번 주에 많이 밀린다면은 금요일이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고, 많이 올라간다면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은 매도 타임이 될 수도 있는. 왜? 다음 주 목요일날 바로 시작하는데 동시만기니까 굉장히 힘든 시장.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오늘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천천히 매수해라 말씀드리고, 오늘장 현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 좀 기억하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공개 방송으로 좀 자주 들어오세요. 네, 오후장에 제가 종목이 잘 안 맞고 있죠? 네, 빨리빨리 손절을 좀 치고 있긴 한데, 오전장에 드리는 종목이 정말 대박들이 나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에 잘 들어오셔서 오후장도 같이 한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래 번호로요, 문의를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 어떤 종목이라도 상담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삼성물산, LG U+, 삼성생명, NC소프트, 그리고 코스맥스입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아니지만요, 네, 보유를 이 방송에 하고 있네요. 네, 이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네, 들고 있습니다. 자, 수익 중에 있는데요, 삼성물산 잘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합병한다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네, 삼성중공업 쪽으로 넘어가서 삼성물산이 호재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장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같이 보자면, 자, 삼성물산의 수급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네, 5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현재 16억 정도의 양매수를 보여줍니다. 56억과 16억 정도의 양매수 상황. 좀 금액이라 좀 그런가요? 수량으로 보여드리자면, 외국인이요, 7만 주 정도, 네,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2만 주 정도 매수해주고 있어요. 많은 물량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 보더라도, 보이시죠? 삼성물산 정말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기관들 사주고 있고,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 며칠? 4거래일 연속 양매수를 보여줍니다. 오늘까지 상승 주면은 4일 연속 상승이고요. 단 하루 쉬었던 거 하면 빼면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6거래일 연속제 내려가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런 상승을 주는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수급 봤을 때.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미 좀 매수가는 74,000원 부근이었는데 내려온다면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고, 가장 좋은 매수 구간대는 72,000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LG U+인데요. 그냥 계속 가다가 오늘 약간 제동이 걸리네요. 근데 오늘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딱 보합권에 멈춰 있는데, 자, LGU 플러스의 최근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정말 퍼펙트한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몇 주요? 900만 주, 기관들은 몇 주? 720만 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뭐 이게 국가 쪽이나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의 물량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외인이 몇만 주냐면요. 10만 주. 외인이 10만 주고요. 기간이 1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10만 주와 18만 주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주가 끌어올리고 있었죠. 근데 오늘 좀 약간 흔들리네요.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네. 가고 싶은데 안 도와줘요. 상승분이 좀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사는 건 늦었다 말씀드리는 게 이 포인트도 말씀드렸어요. 더 갔지만 늦었다. 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조정을 항상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매수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십시오. 상승 분위기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인데요. 최근에 제가 거론을 좀 자주 했어요. 고점 포인트. 요때 제가 요 근래 거론을 몇 번 했었잖아요. 오늘도 잘 올라가는 싶었는데 일단 보합권이에요. 자, 오늘장 수급부터 보자면 기관들이 78,000주 매수를 해줍니다. 네. 상당히 많은 물량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최근 들어 수급 보자면 꾸준하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다가 요 근래 들어서 몇몇 외인들과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조금 보입니다. 자, 오늘 현재창 잠깐 열어서 외인 상황 보자면, 자, 외인들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물량 던져주면서 기간의 매수 포인트를 꺾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 못 가고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시점? 외인은 매도 관점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인의 매도 흐름을 꺾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린가요? 흐름이 어떻게 항상 고민돼 왔던 여기 고점 포인트 108,000원 11만원 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질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들고 계신 분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삼성생명은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지금 뭐 조정 나온다고 매수하는 거 잘못된 생각? 현재 구간 때 매수하신 분들 당장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흔들립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삼성생명 비중 줄이시고 아니면 그냥 전량 빠져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의견 드릴 테니까 삼성생명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NC소프트가 요 근래 좀 많이 밀렸다가요. 다시 상승을 줘요. 오늘 1.3% 정도 1% 가까운 상승을 주고 있는데 자, 오늘장 NC소프트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황을 좀 봐볼게요. 차트 흐름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지만 6월과 같은 흐름이 또 나왔다 꺾일까봐 좀 불안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도달했던 건 어떤 구간대가 나오나요? 여기 구간이죠? 121선 라인인가요? 16만원까지 흐름은 그래도 체크가 됐습니다. 자, 수급 보자면 최근의 수급에서 기간 연일 매도. 그쵸? 외인도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긴 했어요. 좀 외인의 힘에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오늘 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보니까 외인이 사주는데 1%밖에 못 간다라. 기간은 어떻게? 이거 기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은 뭡니까?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관 매수만 들어오면 그때 하나하나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필요하니까요.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NC소프트는 대응하시고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좋습니다. 그 포인트 변화 없으니까 수일 내로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포인트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지금도 상한가인가요? 네, 상한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쵸? 네, 코리아나 네, 대박이고요. 코스맥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국콜마 네, 6% 정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코스메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나마 수급 포인트가 가장 양호했어요. 기관들이 한 15,000주가량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수급 사항도 보자면,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잘 들어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의 모든 기관들이 매수를 다 해주고 있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와요. 개인과 외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상승을 잘 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큰 그림을 보자면, 자, 바닥 포인트들에 대해서 항상 이 친구가 나오는 이제 바닥 포인트는 121선 정도가 바닥 포인트, 61선이요. 죄송합니다. 61선 포인트가 바닥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상승 추세 그대로 간다면 어디일까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만 5천원 정도 깨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주가 흐름은 상승 분위기를 계속 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높아요. 그렇지만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0만 5천원입니다. 이 포인트는 절대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시다가는 또다시 물릴 수가 있어요.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릴까요? 분명히 꺾입니다. 크게 꺾일 거예요. 언제가 될까요? 이번 주 아마 금요일까지 살펴보시고 다음 추석이 끝나고 나면 모멘텀 소멸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나 목요일부터나 꺾일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주들. 급하게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사셨다거나 최근에 근데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네. 오늘 사신 분들은 무슨 관점? 진짜 매도 관점 보셔야 되고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 사려고 지금 어떻게 고민 중인 분들은, 나는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세요.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하십니다. 아셨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상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래 번호 나오고 있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있어요. 느긋하게 하면서요. 상담 많이 해드릴게요. 이미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유양 DNU부터 보겠습니다. 1360원에 10% 8516님. 네, 유양 DNU 1360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셨는지 며칠 전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은 잘 보셨어요. 이렇게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네, 정말 매수는 해야 될 자리는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거래량이 아니라 수급 포인트가 있냐는 거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추라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가 수급 포인트는 찾아볼 수 사실 없는 종목이에요. 네, 없어요. 내려봐도 크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을 안 하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매수하신 구간에 대해서는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만 체크가 된다면 제가 볼게요. 자, 실적 보니까 지금 흐름에서 보니까 3분기 때 조금은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좀 열려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구간이 제가 볼 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잘 사신 것 같아요. 대신에 언제 매도를 하시면 되냐? 1250원 부근 깨지면은 그때는 반드시 조금 손절을 해주세요. 1250원. 그리고 다시 이 친구 상승을 주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1차 포인트 평행하게 라인을 제가 하나 잡고 두 개의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두 개까지 처음 보시죠,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 여기 하나고요. 다음 포인트. 이 정도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반등 주면서 도달할 가장 큰 라인 자체는 여기 1600원 라인이 1차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 이 라인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가본다면 다음 포인트 어디 될까요? 한 1800원 이상까지는 라인이 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라인 얼마죠? 한 1300원 정도 깨지, 1250원 정도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얼마까지 간다? 1600원까지는 길이 보인다. 정말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셨고요. 3분기 실적 흐름 빠르게 개선되는 거 확인만 되면은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문자 너무 많이 오는데요. 빨리 해드릴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12,100원에 15% 2774님 12,100원 보겠습니다. 12,100원이라. 딱 봐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닥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구간이었고요. 여기 깼을 때는 여기는 손절 라인이었고, 다시 바닥들이 잡히는 구간은 여기 포인트가 바닥이 잡힙니다. 그렇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에요. 여기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매수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여기 동그라미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는 매수할 수는 사실 힘듭니다. 제껴두고, 여기. 총 네 구간. 여기 한 번,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네. 살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매수하신 구간은 12,000원대. 네.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짧은 시간에 보시는 건 아닌가. 크게 보자면 이런 자리가 있긴 한데. 자,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 나쁜 종목 아니죠. 정말 좋은 종목이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잘 들어와 주다가 약간 좀 꼬여주면서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네요. 오늘 장도 있나요? 기간이 또 나오네요. 자, 기간 또 매도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하락 나왔다. 다시 만원 따가 갔다가 만원 깼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만원 깼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만원 깼다가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하시던가 아니면 버티시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얼마까지? 매수가까지밖에 못 갑니다. 올라가봤자 12,000원 후반대일 거예요. 매수가 근처밖에 못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해야 될 때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면은 정리해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다음 볼게요. 광동제약 1450원에 1878님. 네. 자, 광동제약은 만원 아래 그냥 사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만원 아래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2분기 때 좋았죠? 3분기 더 좋습니다. 이틀의 급락 참 좋은 매수 기회였죠. 만원 깨졌었으니까 어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치고 올라가는데 만원 아래만 오면은 그냥 이거는 사면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수급 포인트 보자면 최근에 기관들 매도 이틀 연속 아니에요. 많은 물량 계속 매수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약간의 꼬인 듯 싶은데 다시 강한 매수가 조만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3분기 실적주가 확실한 종목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SN 같은 경우 하반기 실적 확실하잖아요. 삼천의 자전거 하반기 실적 확실하잖아요. 또 뭡니까? 광동제약도 하반기 실적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냥 이거는 고민 안 해도 얘들은 실적 좋아. 아예 그냥 정답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광동제약도 그 중에 하나니까요. 만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거 추가 매수는 어떨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정고점 넘어갈 겁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맥스로텍 4,810원에 비중 30% 9517님. 비중이 좀 너무 크세요. 맥스로텍 4,810원 보겠습니다. 자, 4,810원이시면 자, 보세요. 그래도 계속 저점 포인트가 보이는 게 요 정도 구간대가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또 바닥에서 상승주는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고 요 정도 그림을 잡을 수 있겠네요. 거의 바닥까지 왔다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또 한번 내려온다면 요 정도 포인트까지가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포인트가 한계점인가 아닌가 싶어요. 4,100원에 4,200원 사이가 한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 올라간 다음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매도 구간이었어요, 또. 이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조정 나올 겁니다, 더.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시간은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급 포인트 찾아볼 수 없는 종목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장 수급 당연히 없겠죠. 시총이 얼마입니까? 253억.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정말.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 200억짜리 하시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중도 30%가 뭡니까? 자, 만약에 제가 고객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고객이 있어.
1000만원씩 샀다 칩시다. 10억이죠? 네, 10억이에요. 1000만원 사면. 그럼 얼마면 몇 프로예요? 250억 10억원치 샀어요. 엄청 많이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25억이 10%라고요. 10억이면요. 5% 가까이 산 거라고. 5% 가까이. 4% 정도 샀네요. 그 정도로 작은 종목입니다. 누가 진짜 말 그대로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한 전문가가 이 종목 추천해버리면은 종목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종목이라고요. 하지 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종목 합시다. 말씀드린 대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예, 다음이 넥센타이어요. 자, 15,300원에 비중 67%. 자세하게 적으셨네요. 4294님. 4294님 비중 67%. 정말 정확하게 15,300원에 넥센타이어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주들이 잘 움직여주다가 좀 흔들렸어요. 자, 이제 보면은 매수하신 구간 자체를 보자면 그래도 나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차트는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차트는 바닥 포인트에서 좀 잡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시는 느낌이. 이때 사셨다면. 자, 그런데 수급 포인트가 체크가 필요하죠. 최근에 넥센타이어 수급이잖아요. 그냥 다 던져. 훌 매도. 기관들이. 이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보니까 또 던지네요. 매수가가 그리 높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물 타셨죠?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반등 시점을 찾기는 지금 좀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중을 좀 줄이시던가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네,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바닥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닥이 오면 상승을 좀 좋겠는데 이건 아직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던가. 힘든 시장입니다. 좀 버티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자, 5857님 다음 169,200원 보겠습니다. 169,200원 비중 20%.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면 최근이신가요? 17만원이라 잡고서 다음이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이 SNS 관련주 카카오같이 또 인터넷 쪽 관련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 계속 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다음과 네이버 성장성이 계속 있는데 최근에 잘 보시면 네이버 주가가 많이 꺾이나요?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냥 빠져도 75만원이에요. 안 꺾입니다. 그냥 추세는 어떻게 계속 상승 추세를 네이버는 그래도 그리고 있어요. 바닥 라인이 높아져가고 있다고요. 이쪽 관련주들 인터넷 포털이나 하여튼 이쪽 소프트웨어 이쪽 관련주들이 SNS나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 밥 오래 먹죠? 식사를 굉장히 오래 하세요.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한 번 먹을 때. 길게 하시면 저녁 시간은. 그때 혼자 먹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할까요? 인터넷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 중국에서 모바일 버블이 나타날 겁니다. 모바일 버블. 옛날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60에서 150만 튀어갔듯이 그런 흐름이 중국 시장에 나올 겁니다. 샤오미 관련주를 봐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게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나 다 속해 있는 인터넷 포털 같은 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SNS나 카카오나 다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위챗이나. 그렇죠? 그래서 큰 흐름은 어쨌든 상승 분위기는 탄단 말이에요. 자, 모든 중국 시장과 글로벌,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핵심은 결론은 M이거든요. M. M으로부터 시작해서 M으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도요. 다시 상승 추세는 타는 건데 기다리실 수는 있으시면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사실 현재 구간대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지만 현재 실적으로는 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으로는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사실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카카오와의 합병 다음에 이름 바뀐 다음에 그때부터 천천히 대응할 생각이었는데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길게 보시면은 20만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비중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 좀 줄이시고, 사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성장성은 분명히 좋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혹여나 밀리게 될 경우 15만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 볼게요. 73,000원에 비중 20% 6723님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매수하셨는지 아닌 것 같네요. 그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73,000원. 자, 그 흐름에서 보자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막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 오고 있어요. 사실 뭐 요 정도 그림을 고민했었는데 또 여기서 다시 잡히면 요 정도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큰 추세를 보자면 저희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 정도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라인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좀 라인 잡힙니다. 내려온다면 여기 정도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72,000원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커 보입니다. 수급 포인트를 보자면요, 기관이 정말 매도를 많이 심하게 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기관이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언제쯤 멈출 것이냐, 그냥 아까 차트상에 그려드렸던 72,000원 포인트에서 멈춰서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버티시는 건 어떨까요? 하반기 실적 괜찮을 겁니다. 버텨보세요, 한번. 네,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워낙 강세의 수혜주 중에 하나잖아요.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철강석이나 뭐 고철이나, 고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해외 수입하고요. 철강석 100% 수입합니다. 자, 모든 수입하는 워낙 강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은 현대제철이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포인트까지가 한계선으로 왔다가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 그 포인트에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산업 보겠습니다. 30% 9773님 15,000원 볼게요. 자, 뭐 이쪽 관련 계통, 뭐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 이쪽 계통들 자체 종목들이 너무 좀 테마성을 많이 띠고 있긴 한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참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답이 나와 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구간, 라인의 하단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잡히는 거 기타법인 쪽 5만주 매도가 나오네요. 최근에 수급 보니까 잘 들어오다가 기타법인 쪽이 5만주 매도라, 요때 샀던 거 이 친구들 고스란히 요때 오른쪽 보세요. 고스란히 여기서 매도 처리하고 나갔고요. 기간 매도 잡히는 거고, 개인만이 오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 외인 나가는 거고요. 좋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밀린다고요? 요일 하단까지 얼마입니까? 13,5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상승점은 어디 갈까요? 그러면 밀렸다 올라가면, 자, 최소한 요 정도 라인 잡히죠. 사실 여기에요. 네. 거의 매수하신 구간은 매도 구간이에요. 다음 포인트 16,000원 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가져가 본다면은 13,500원까지 깨질 거니까 그냥 참아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파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13,500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시던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쪽 관련주들은요. 이미 좀 너무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무 테마성이에요. 테마 좀 따라가지 마세요. 테마 따라가려면 진짜 큰 테마 보셔야지. 이거는 너무 자잘한 테마로 조금 인식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인식에, 그렇죠? 아시잖아요. 테마 때문에 들어가셨죠? 좋아 보인다라는 단지 이런 이슈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좀 내려왔다 올라갈 거니까요, 참아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쯤에 정리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하나케미칼 18,300원에 비중 20% 5743님 보겠습니다. 18,300원 장기로 보고 계신다고요? 자, 제가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을 천천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공개방송상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론을 하고 있는 게
한전기술과 같은 원자력 관련주들도 제가 최근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전 KPS 마찬가지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자, 태양광 관련주들.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단 좋은데, 방향성은 아직 못 잡아주고 있어요. 왜냐? 아직 관심이 없거든요. 외인이든 기관이든, 특히 기관들이든 계속 던지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요. 매수하신 구간은 18,000원 구간이시면, 좀 내려보자면, 언제쯤 사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매수하셨겠죠, 당연히? 그럼 이렇게 기관들이 팔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관들이 팔 때. 수급 보셔야 됩니다. 수급 보시는 버릇 필요합니다. 기관의 주체로서 계속 팔고 있는데 매도하는데 매수하셨다.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시 언제 올라갈 것이냐. 장기로 볼 문제이긴 합니다. 언제 올라갈 것이냐.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올라가죠. 뭐 이때쯤 매수하셨거나 한 것 같은데,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기관 매수 들어올 때, 최소한 이틀 연속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아시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뭐 비중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기관 매수 확인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에버다임 6,410원에 비중 20% 6034님 보겠습니다. 자, 시총이요 1,100억 정도 아슬아슬하고요. 아, 수급 꼬이고 있네요. 볼 것도 없어요. 매도하겠습니다. 수급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오늘 기간 또 나오네요.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추가 하락 가능해 보입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냥 팔고 나오세요. 수급 꼬여 있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S를 좀 할게요. LG화학 아시죠? 오늘 오전에 공개방송상에서 매도 처리해드렸고요. 오전 방송에서 매도 처리했습니다. 추세 이탈 부분이 있어요. 추세 하단 부분에 잡았는데 올라가지 못하네요. 며칠밖에 안 들어왔어요. 바로 꺾여버리네요. 추세 이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밀리는데 바로 정리하는 게 맞다 판단입니다. 안 좋을 때면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왔다가 다음을 기약하면 됩니다. 굳이 버틸 필요 없어요. 그쵸? 오늘 3% 빠집니다. 마이너스 1%였는데 3% 빠지는 건 못 참죠. 이런 건 그냥 일단 빠져나오거나 다시 들어가야죠. 제가 이거 잡았잖아요, 사실. 요 포인트에서 요 상승폭 그림을 좀 생각했는데, 안 나오니까 어떡해. 던져버려야지. 싸게 잡았는데 던져야지. 마이너스 4% 손절 처리합니다.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도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 봐야겠죠?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고, 공개방송 들어오십시오. 종목은 계속 나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8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